안녕하세요, 일려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이며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최부잣집은 12대에 걸쳐 부를 유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주 최부잣집은 어떻게 부를 이루었으며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가문의 정신적 지주이자 효시인 정무공 최진립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동상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92번지인 이곳은 장군이 3살 때부터 살았던 곳으로 최부잣집으로 발돋움했던 터전입니다. 경기수사, 전라수사, 공주영장 등을 역임한 장군은 젊은 날에는 의병으로, 노년엔 장군으로 전장을 누볐습니다. 최부잣집의 전통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노비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장군은 정삼품 진영장에 제소되어 69세의 노구를 이끌고 청나라 오랑캐들과 싸우다 용인 험천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때 장군을 따라온 옥동과 기별이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장군이 전사하자 주인이 충신으로 나라에 몸을 바치려는데 어찌 충노가 되지 못하리요? 라며 전쟁에 나가 싸우다 전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군의 후손들은 노비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비각을 세우고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노비라고 할지라도 반상의 질서가 엄연한 조선시대에 노비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양반이 노비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양반층에서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치 집안의 의리를 직접 목도한 노비와 소작이는 무한한 충성심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반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장군의 후손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무형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부잣집의 재산 형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립 장군을 일대 최부자라고 하는 것은 장군이 경주 최씨 사성공파에서 분파한 정무공파 파시주이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최신보 선생의 셋째 아들로 경주시 현곡면에서 태어났습니다. 현곡면은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기도 합니다. 현곡면에서 태어난 장군은 외할아버지가 아들 없이 세상을 뜨자 외가가 있는 이곳 이조리로 이주하였고 그 재산이 부친 최신보 선생에게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까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자 부친은 강씨성을 가진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집 또한 아들이 없어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답니다. 이때 이 두 집안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최부잣집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내남면 이조리 492번지를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충의당과 소나무밭을 경계로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곳 일대까지 양택명당으로 면적 또한 상당합니다. 그리고 500m 남짓거리에서 이조천과 형산강이 합수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합수의 풍수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합수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수는 물의 충돌, 즉 기운의 충으로 인한 동일 뿐 그 자체에 기륭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수하는 방향에서 생기가 들어오면 길하게 작용하지만 반대로 살기가 들어오면 매우 흉합니다. 그 이유는 산은 음이요 물은 양이며 산은 정하고 물은 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묵장산 방향에서 들어오는 생기를 끊임없이 동하게 하는 양택명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길지에서 만석지기 부를 이루었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400년 역사 중에 200년 동안 이곳 이조리에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1대에서 6대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는데 1대 최진립 장군은 재물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2대 최동양 선생 때에 만석지기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3대 최국선 선생 때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대지주로 성장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부잣집이 단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후세의 명문가로서 귀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국선 선생이 남긴 가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최부잣집의 육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관직이나 정치에 나가지 않으니 중앙 권력으로부터 화를 당할 일 없었고,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지 않으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샘과 원망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과객을 대접하고 굶어 죽는 사람을 구별하였으니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400년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신의 한 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국선 선생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육훈을 살펴보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용에 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최부잣집의 음택발복지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현곡면 남산리 산 42-1번지로 증조부 최득정 선생과 조부 최삼빙 선생이 모셔져 있으며 부친인 최신보 선생은 청룡방향 위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기 우선으로 달려온 기운이 남사봉에서 분기하여 이곳 능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에 조부 최삼빙 선생과 조모 영양최 씨가 모셔져 있는데 백호 방향에 있는 묘소만 진열에 모셔져 있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영양최 씨 부좌라고 표기된 걸로 봐서 백호 방향이 조부 최삼빙 선생 묘소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는 부친 최신보 선생의 묘소로 조부 산소와 약 400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 삭격이 수려하게 보이지만 아쉽게도 진열에는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삼빙 선생을 1550년 이곳에 모시고 18년 후 손자인 최진립 장군이 태어났기 때문에 최부잣집의 음택발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잣집의 음택발복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매사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혹자는 명당발복을 하면 아무 일 없이 아주 쉽게 부를 축적하고 태물림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부의 음택발복으로 태어난 최진립 장군은 3살 때 모친을 여의고 10살 때에는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결코 장군의 유년 시절이 유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손자인 최국선 선생 때에는 명화적이라고는 도적대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손이 없어 양자를 드렸고 또 과거 시험에 낙방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풍수발복은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7대 최원경 선생 때에 이르러 이조리에서 교동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교동 최씨 고택입니다. 대다수 풍수인들이 이곳을 양택명당이라고 하지만 교동의 양택진열은 경주향교입니다. 경주향교는 적확하게 생기처에 건축되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경주향교의 안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표시한 곳이 능선 끝자락이라는 것과 경주향교 방향으로 기운이 내려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교동고택으로 이주하고 그 많은 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1대 최진립 장군부터 11대 최현식 선생의 묘소를 답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가훈으로 내려오는 육훈과 겸양의 덕으로 좋지 않은 양택지임에도 오랜 기간 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경주향교에 비해 최부잣집 고택이 약 1.5m 낮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고의 부자지만 스스로 몸을 낮춰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조리에서 교동으로 이주한 지 120여 년 만에 일본 놈들에게 국권이 침탈되었습니다. 그러자 11대 최현식 선생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전개된 경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2대 최준 선생은 거액의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고 국권회복단원으로 활동하다 1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최준 선생은 남은 재산을 털어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세웠지만 현재 최씨 가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동 최씨 고택도 영남대학교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손들에게 물려준 금전적 유산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400년간 유지되어 오던 경주 최부잣집의 역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고 긴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충의당과 문중선영 그리고 교동 고택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경주 최부잣집은 지금도 부자이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유인즉 최부잣집은 오늘도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풍습 공부하러 갔다가 졸지에 인생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